지금 나는 지금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듣는 중이다. 그 장소를 말하겠다. 나는 요즘 스스로 나그네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왜냐고? 그건 전날처럼 나그네 되어 돌아다니지 않기에 그렇다. 그런 나이지만 가끔은 이곳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비해당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 비해당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엄연히 산속에 있다. 사방을 둘러보면 보이는 건 산뿐이다. 들리는 건 다양하다. 온갖 산새 소리? 이 말도 실은 엉터리다. 산에서 운다고 하여 아니면 노래한다고 하여 산새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이다. 왜냐하면 산새는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들이 사는 평지보다 높은 곳을 서식지로 삼는 새가 산새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양한 산새에 대해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기껏 내가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뻐꾸기, 소쩍새 따위의 조류 중 덩치가 큰 것들이다. 작은 소리를 모아 합창으로 떠드는 온갖 산새들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백지 상태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안다. 그게 뭐냐고? 산새들이 아무 때나, 그것도 작은 산새들이 아무 때나 제잘제잘 노래하지 않는다.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한 바로는 작은 산새들은 주활동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이른 아침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른 아침이다. 아침도 나누면 한이 없다. 작은 산새가 노래하는 시간은 오전 5시 반부터 6시 사이다. 그렇지만 나는 새가 아니므로 이들 작은 산새가 그때 왜 다투어 오는지, 노래하는지, 아니면 인간인 내가 알아듣지 못할 뿐 자기들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지 정말이지 나는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비해당 마당. 그 중에서도 움직이는 사무실이다. 나는 며칠째 여기서 꼼짝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갑자기 우울해졌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에 미쳤다. 그러자 갑자기 막걸리가 생각이 났다. 내 살림살이에 그 흔한 막걸리가 늘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한 생각이 내 머리를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 오늘은 먹자. 먹은 지도 며칠 되었잖니? 이렇게 중얼거린 나는 불이 나게 집 나설 준비를 했다. 마지막으로 챙긴 건 냉동실에 있는 북어포다. 이것을 챙긴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같이 사는 동물 가족을 위해서다. 이 동물 가족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장편 소설 10권 분량도 부족하다. 내가 이를 만난 건 몇 달 전 의성군 이칠봉 초소에서였다. 그때 쓴 글이 하늘에서 떨어진 강아지다. 이제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때 한 손으로 거뜬히 들 수 있었던 이 동물은 이제 내가 두 손으로 들어도 무겁다. 그새 정말이지 훌쩍 커버렸다.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여기서 멈출지도 나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를 만날 때보다 부쩍 커버렸다는 것이다. 나는 이 동물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그 기쁨 중 가장 큰 것은 이 동물은 무슨 이유인지 가능한 나와 최단 거리를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내가 그저 듣기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 그렇다. 이 동물은 저 딴에 나의 수호 천사가 되어 마치 나를 지키려는 양 늘 내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 한 가까이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이 동물에게 물었다. 그렇지만 동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간만에 멀리 가지 않고 나그네 분위기 내려고 나는 움직이는 사무실에 있다. 지금부터 몇십 분 거슬러 올라 나는 급하게 어딘가에 다녀왔다. 막걸리를 사기 위해서이다.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 챙길 때 불쑥 이 동물에게도 뭔가 사주고 싶었다. 그래서 녀석이 좋아하는 것도 샀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서로 보고 있다. 녀석의 귀는 보기에 안쓰럽다. 양쪽 귀가 찢어진 종이처럼 너질하다. 게다가 피가 멈추지 않고 아직 흐른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녀석이 좋아하는 걸 주면 목덜미를 움켜잡으려 했다. 그렇지만 나보다 영리한 이 동물은 속지 않는다. 지가 좋아하는 것만 얼른 낚아채고 냅댄다. 나는 은근히 화가 지민다. 그래서 이번에는 움직이는 사무실에 녀석이 오르게 하려고 유도했다. 그렇지만 이 작전도 실패했다. 녀석이 왜 이러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다만 저의 귀를 치료해주려고 어떤 약을 뿌려주려고 하는데 녀석은 그게 싫은 모양이다. 세병산 막걸리 중 하나를 움직이는 사무실에서 비우고 나는 녀석이 하는 짓이 예뻐 저 이야기를 쓰려고 급하게 비해당 거실에 들어왔다. 그러자 녀석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움직이는 사무실 밑에서 내가 주는 멸치를 받아먹던 녀석이 이제는 자리를 옮겼다. 그건 내가 자리를 옮겨서이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말하면 저 동물? 쟤는 정말이지? 나는 모르겠다. 아마도라고 나는 중얼거린다. 어쩌면 쟤는 이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우리는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전생에 어쩌면 나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있고 저 녀석은 남자였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술 취한 기운으로 급하게 쓴다. 하지만 내 생각은 헛지 않다. 나의 동물 가족인 흰 털을 가진 개, 그 이름은 칠봉이다. 칠봉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에 써야 할 것 같다. 까닭은 술에 취한 탓에 내 생각이 엉망진창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손가락은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기 때문이다. 나는 칠봉이 아가씨에 대해 아직 알아야 할 게 많다. 아쉬운 건 나는 인간, 칠봉이는 개란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두 동물은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게 매우 귀찮지만 그래도 우리 두 동물은 외딴 산속 내가 이름하여 내 영혼의 보금자리 비해당에서 하루가 저물어가는 어느 가을 하루에도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탓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보다는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것도 내 위주 생각이기는 해도 말이다. 칠봉아. 언제나 내 그림자처럼 네가 옆에 있어 늘 고맙다. 2017년 9월 10일